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15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된다. 샤론 드골. 제가 이 한 줄 명언은 정말 많이 지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명언을 2월 15일 또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결국 그렇게 된다. 이 이야기가 정말 맞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된다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더욱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제가 보레울 마을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원흥지구에 가다가 3기 신도시에서 내 집 마련의 꿈. 이 왼쪽 편이 이제 서울로 가는, 신사동 쪽으로 가는, 그 방향이고, 오른쪽은 이제 이케아 가는 방향인데, 제가 봤을 때 이 펜스가 쳐져 있을 때만 해도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5년에 다음 주에 드디어 본청약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수요일에 제가 직접 주택 전시관을 가서 느꼈던 거는 여기가 바로 이제 신혼희망타운 부지예요. 바로 정말 이 GTX-A 창녕역하고 도보권에 있는 신혼희망타운이고 SOS 6블럭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너무 좋은 입지다. 그래서 저는 주택 전시관에 가서 제 나름대로 모델하우스를 보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댓글이 또 뭐 좋은 댓글도 있지만 또 방이 작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구가 잘 나왔다고 또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74가 또 마음에 든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SO, S6, A4 신혼희망타운 5 타입이든 59 타입이든 74 타입이 모두가 저는 제 눈에는 잘 빠졌다. 평면도 잘 나왔고 물론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정말 입주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싫으신 분들은 또 인테리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격에 공공분양 받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앞으로 공공분양 앞으로 이제 S1이라든지 S4라든지 S3이 나올 공공분양가가 지금보다 싸면 좋겠지만 지금보다 쌀 그런 요인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자가 판단하셔가지고 오늘 내일 주택 전시관 가서 보실 분들은 한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건설사들이 비현실적인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 개발 사업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있고요. 아파트 지어줄 건설사가 없다고 합니다. 연초부터 지금 시공사 선정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낙찰이 돼야 되는데 유찰이 되면서 이렇게 민간에서 아파트 공급이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시공사를 못 찾는 정비 사업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제가 어제도 지금 이야기 드렸지만 LH에서도 이 공공분양 하는데 마진을 정말 적게 가져가는데 민간 분양하는 입장,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더 마진을 갖다가 더 낮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가격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그러니까 오늘보다 더 비싸면 비싸지 싸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공사비 갈등 풀리지 않는 메이플야이라든지 또 포스코 특화 설계에서 또 두산은 낮은 공사비, 성남은행 주공 수주전 조건을 살펴보니까 이제는 이제 특화 설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낮은 공사비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조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 스마일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또 많은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실제로 공사 현장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관여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또 들어보실 것을 또 추천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 드리면 공사비가 내려가지 않고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주택 시장에 신축 공급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도 지금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정말 수도권에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시장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날, 지금 KB 시세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게 한국감정원 시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감정원 시세인 것 같네요. KB 시세가 아니라. 지금 상승률이 과천과 강남, 서초, 분당, 양천, 송파, 전주, 덕진구, 영등포, 용산, 성동 여기에 모든 곳이 지금 상승을 하는 곳이 다 서울 그 두 곳, 성남, 분당하고 전주, 덕진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서울이 지금 상승을 하는 곳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2월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이 서울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것 같고 저는 이제 서울이 상승하게 되면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이제 외곽으로 좀 확산될 것 같고 또 서울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로도 이런 바람이 넘어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하나 놓쳤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올댓 고향의 창릉 S4 59타입 사전 청약을 포기하고 아파트 매수한 후기라는 DOHODAD 도호데드라는 분께서 이야기했던 후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꾸준하게 감사스마일이 이렇게 주 6일 방송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고양시라든지 그리고 파주시 그리고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 은평구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창릉이라든지 3기 신도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TV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로 감사스마일이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S4블럭 사전청약 당첨했는데 그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하고 3호선 인근 A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몇몇 분들은 왜 포기했냐고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후련해가지고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몇 자 적어본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S4블럭 했을 때 사전청약 당첨 시에 첫째가 임신 중이었고 이번에 이제 둘째를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신생아 특례라는 이 대출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9억 이하, KB 시세 9억 이하면 신생아 특례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근데 왜 이분이 이제 이 사전청약 지위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매수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생아 특례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만약에 이제 둘째가 24년 작년 11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26년 11월까지 아마 2년 정도밖에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 특례는 계약금하고 중도금연에 사용할 수 없고 잔금일에는 출산 후에 2년이 지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S4 본청약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있고 현금이야 더 모을 수는 있겠지만 저금리 대출로 9억 이하로 받을 수 있는 건 큰 메리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로 일단 그 이유를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최등식 상환 방식 물론 이거는 이분께서는 이제 일반 시중은행에서 불과하고 디딤돌 같은 대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또 아닐 수도 있고 집값은 결국 오를 거라는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원금을 최대한 천천히 갚는 게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유를 또 들었고 세 번째는 3호선 직장이라고 합니다. 을지로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3호선이 GTX-A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유를 들었고 네 번째로는 5구 타입에 대한 불만족과 크기에 대한 부족함.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은 5구 타입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5구 타입이 너무 또 불만족스럽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5구 타입은 25평이에요. 정말 59.9로 해가지고 60 타입으로 거의 이렇게 했지만 팬트리하고 그다음에 현관 팬트리, 거실 팬트리 그다음에 다용도실을 크게 뺀 게 저는 상당히 좋아 보였지만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거를 방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어 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제 자녀가 2명이다 보니까 25평은 작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국민평형은 아니지만 30평 74 타입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5 타입보다 한 단계 더 업데인 74 타입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집 상태라든지 크기 모두 매우 만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59 모아사진 보니까 신축이라 너무너무 이쁘지만 너무 좁아 보였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또 이 5 타입에서 74 타입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사전청약을 포기한 또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이유로는 전세의 피곤함과 내 집 마련의 간절함.
보시다시피 이제는 내 가족이 되었기에 자가가 아닌 전세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고 내 가족 편하게 살자라는 마인드가 컸기 때문에 가감히 매수했다. 그래서 아무튼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창능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 또 당첨되실 분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결론을 드리면 이분 참 잘했다라는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몇 년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전청약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당첨돼가지고 3년을 기다리고 또 본청약 때까지 또 본청약 하고 난 다음에 또 3년을 기다리면 6년의 기회비용을 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종잣돈이 있고 내가 대출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전청약을 포기하시고 지금의 3호선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뭐 다산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9억 이하로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게 되면 더 좋을 거라는 저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분께서 어떻게 제 이야기에 정말 부합되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다시 한번 저는 지금의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가 기다리신 분들께 정말 그 시간을 갖다가 기다리려고 하시는 분들까지 아니면 종잣돈이 없는 분들까지 제가 매수하라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직장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창릉 신도시를 갖다가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릉 신도시 주변에 지금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이라든지 원당이라든지 행신이라든지 화정 여기까지도 능곡까지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출퇴근이라든지 내 삶의 그런 보금자리를 갖다가 마련하는 거는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이분 사례를 다시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어제 이 이야기를 못 드려가지고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아시아경제 GTX 시대 22분의 속도혁명 파주시민 신세계를 경험해요. 네, 파주시민 2618명 대상 설문 결과 출퇴근 이용 시에 거의 50% 정도, 여가생활도 한 45% 정도, 출퇴근도 45%, 영아생활도 45%, 출퇴근 이동시간 단축 효과가 30분 이상이 거의 70% 정도가 만족도가 높아졌고 또 시민은 91.2%가 여가시간이 늘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 딱 지금 22분의 속도혁명 GTX 시대 열리니까 파주 시민의 삶도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메인 신문 기사에도 나올 정도로 GTX에 의해 파급 효과는 파주에 정말 크게 지금 와 닿았습니다. 감사스마일도 GTX A 개통을 하고 서울역에서 진짜 운정중앙역까지 직접 한번 가보지는 못했지만 대곡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운정중앙역이라든지 킨텍스역을 가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제 파주뿐만 아니라 고양시 그리고 제가 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강을 넘어서 서해선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타고 대곡에 와가지고 환승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서도 지금 이 GTX-A를 상당히 많이 타다 보니까 GTX-A 효과가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신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로 지금 많이 이사를 가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창릉을 좀 기다리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 운정중앙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도보 역세권 아파트 정도면 나쁘지 않고 만약에 도보 역세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버스, 마을버스라든지 버스 두세 정거장 정도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곡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신내역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두세 정거장 정도로 떨어져 있는 그런 준신축 아파트를 갖다 지금이라도 매수하면 너무너무 좋을 거라는 말씀을 계속 거듭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이 배차 간격이 원래는 오늘부터 이제 배차 간격이 6분대로 해가지고 증차를 할 계획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늦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3월 말 이전으로 그러니까 1, 4분기 이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증차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수서동탄하고 서울역하고 운정중앙역은 다르다. 노선 자체가 완전 다르다. SRT하고 선로를 공유하는 수서동탄 구간의 배차 간격이 평균 17분대라고 하면 서울에서 운정중앙역은 6분대. 그러니까 앞으로 곧 조만간 이제 6분대가 됩니다. 지금은 10분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파급 효과가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운정중앙역에 이제 올해 본청약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창릉을 기다리신 분들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창릉의 사전청약은 앞으로 없어졌고 본청약으로 가는데 S1이라든지 S4블럭이라든지 S3블럭에 많은 세대수가 본청약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S5, S6블럭처럼 많아봤자 20%에서 30% 전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력이 된다고 하시면 삼성벨트 여력이 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히려 운정중앙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30평대가 7억에서 뭐 8, 9억 지금 하고 있고 삼성벨트도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나는 3호선도 이용을 해야 된다, 뭐 경의중앙선도 이용을 해야 된다, 서해선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곡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벨트, 그다음에 연신내역 아니면 앞으로 이제 들어올 창릉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2년에서 4년 후를 내다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거듭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개통이 지금 한 달이 넘었고 이제 2월로 접어들면서 그간 관망하던 이들도 속속 GTX A 출퇴근 대회에 합류하면서 이제 운정에서는 이미 만석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하루 빨리 증차를 해가지고 운정중앙역에서 출발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6분에서 7분으로 해서 다니는 그런 시간이 빠르면 다음 달 안에 꼭 되기를 감사스마일이 소망을 하고요. 눈 뜨면 출근하기 바빴던 자차 출근러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직장인 A씨 같은 경우에는 GTX A 개통 이후에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고 매일 6시 20분 눈 뜨자마자 차를 몰고 나와서 꽉 막힌 자유로를 뚫고 사무실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이나 소요됐지만 이제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출발해도 같은 시간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GTX A는 교통혁명, 저는 더 나가서 GTX A는 서북부의 교통혁명이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특히 GTX A 운정중앙역은 버스 환승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문화공원이라든지 또 운정중앙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또 인프라들이 갖추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운정중앙역에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감사스마일의 이야기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본인들이 준비되었을 때 행동으로 하셔도 되지만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지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킨텍스하고 운정중앙역하고 한정거장 차이인데 킨텍스 원시티라든지 킨텍스 하나 포레나 같은 경우 10억이 넘어 있으니까 오히려 운정중앙역 쪽에 지금 7억대에서 8억대, 지금 9억은 넘어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운정중앙역을 갖다 바라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최근에 운정중앙역 쪽으로 해가지고 또 신축 입주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전세로 지금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물론 뭐 김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산에 구축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운정중앙역에 신축의 아파트를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파주시 관계자는 이처럼 시민들의 일상에 눈부신 변화를 몰고 온 GTX A가 100만 자족도시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는 파주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줄 거로 기대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북부에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삶의 질이라든지 인프라까지 더 갖춰질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에서 서울로 빨려 나가지 말고 서울에 있는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양시라든지 그다음에 파주시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다가 지금부터 좀 만들어 나갔으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혹시라도 GTX A 역세권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늦어도 6월 전에 좀 더 빨리 움직이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날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이 아침 방송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역시도 긍정의 그런 힘을 믿게 되고 또 저 역시도 저같이 이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도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 역시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감스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